제27회 라이브 합격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단자 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해요. 망 해석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2단자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4단자로 해석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2단자 해석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2단자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단자 망은 말 그대로 회로망을 두 개의 단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두 개의 단자로 해석한다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보면 단자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석하는 것을 2단자 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입력과 출력하면 입력의 두 단자, 출력의 두 단자, 그래서 네 개의 단자로 해석하는 것을 4단자 망이라고 하죠. 우리 이제 2단자 망과 4단자 망 해석 방법 중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단자 망 해석하는 방법인데요. 2단자 망 해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을 먼저 요구하냐면 시험 문제에서 지금처럼 이러한 것, 구동점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구동점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임피던스가 얼마인가 뭐 이걸 구하라 하는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임피던스를 구한 다음에 0점과 극점을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0점과 극점을 구하라. 그리고 이제 이게 제어공학으로 가면요. 0점과 극점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복소 평면에다가 제어공학에서는 도시를 합니다. 0점을 표시하고 극점을 표시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근의 위치, 0점과 극점의 위치에 따라서 이 제어계가 진동하는가 또는 진동하지 않고 제동되는가, 다시 말해서 불안정한가, 안정한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게 되는 거죠. 안정도 판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2단자 망 해석 방법은 제어공학 나중에 배우는 거예요. 그거하고 관련성이 깊다라고 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회로 이론에서는 여기에 2단자 망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은 임피던스 함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0점과 극점을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임피던스 함수를 가지고 회로를 유추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임피던스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 L에 대한 이런 값 있죠? 이 L에 대한 값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죠? 단위가 무슨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 L은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헨리라고 하는 단위 기억합니까? 그럼 이 헨리라고 하는 단위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오음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을 리액턴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j2의 오메가 L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잖아요. 자, 이것을 함수로 표현하는데요. j 오메가 함수, 이게 주파수 함수거든요. 함수로 표현하는데 이 j 오메가를 s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SL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걸 이제 한 가지 기억하세요. L은 SL입니다. SL, 주파수의 함수 S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기 있는 C는 파라드라고 하는 거죠. 역시 단위를 오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어떻게 하죠? j2의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것을 j 오메가를 S로 놓으니까 SC분의 1 이렇게 놓는 겁니다. 이런 함수 형태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하나 먼저 기억하세요. 그래야지만이 쉽게 회로를 해석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됩니까? 어려운 거 아니죠? 그래서 L과 C에 대한 이 값을, 임피던스를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래서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구동점 임피던스라는 것은 입력 쪽에서 회로망과 출력 부하 쪽을 같이 보는 입력 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다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 회로에서 2단자망에서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지금처럼 이런 회로에 대해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예시와 같은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좀 간단한 문제를 가보면 부동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런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지금 예제는 이 예제는 우리 본문의 예제하고 똑같은 겁니다. 본문의 예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구동적 임피던스가 얼마인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내용이 있겠죠. 지금 얘에 대한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파수가 j 오메가니까 s로 났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 구동적 임피던스를 구하라. 그러니 L이잖아요. L은 어떻게 되죠? SL이죠. L이 1이니까 얘는 S가 되겠죠. S 곱하기 1이잖아요. SL, SL인데 S에다가 1을 곱하니까 얘는 S가 되겠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이렇게 되잖아요. SC분의 1이죠. C가 1이니까 이렇게 SC분의 1이니까 C가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C에다가 1을 곱한, S에다 1을 곱한 거죠. C에다 1을 대입해서 이렇게 1을 대입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분의 1인 거죠. 그렇게 우리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얘가 임피던스예요. 따라서 구동적 임피던스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얘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병렬 연결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S에 더하기 이렇게 되겠죠. S분의 1이죠. 이거 병렬이니까 거기에 S에 곱하기 S분의 1이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또 하나 있거든요. 똑같은 게 또 하나 있으니까 요거 똑같은 걸 한 번 더 적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2배 해도 되고 똑같은 게 또 하나 더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거는 약분돼서 없어지죠. 요까지는 쉽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복잡해 보이니까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통분을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간단히 한다는 얘기는 여기를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s를 곱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s를 곱하면 돼요. 그러면 그 값은 변함이 없죠. 분수니까 분자 분모에 동일한 수를 곱하면 그 b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 버리면 ss 약분돼서 1만 남죠. 이렇게 들어가면 s의 제곱이 되겠죠. 요거는 없어졌으니까 그냥 s가 남겠죠. 그렇게 해서 얘를 정리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위에는 2s가 되겠네요. 밑에는 들어가면 1이 되고요. 들어가면 s제곱이 되죠. s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임피던스가 뭐냐? 구동점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겠죠. 자, 구동점 임피던스 별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던 임피던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임피던스를 구하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앞에서 임피던스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동일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새삼 어려운 게 아니죠. 동일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를 구할 줄 알면 얘는 쉬운 거예요. 단지 이제 j 오메가 대신에 s로 넣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임피던스 구하는 걸 모른다. 병렬로 연결됐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병렬 임피던스 구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임피던스를 병렬로 구하라. 뭐 저항을 병렬로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Z1분의 1 더하기 병렬일 때는 Z2분의 1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분을 하잖아요. 통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Z1, Z2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뭐가 곱해줘야 돼요? 그렇죠. 여기는 Z1이 되겠죠. 분의 1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Z1, Z2분의 Z1, Z2가 병렬로 연결했을 때 합성 임피던스가 이런 얘기예요. 합성 임피던스다. 그런 방법으로 그대로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보니까 저거 되게 어렵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알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합성장 구하는 거하고 동일하죠. 정리가 되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얘가 뭐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한 건 아니죠. 식만 세우고 그 식을 정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식을 세우려면 먼저 얘부터 봐야죠. 얘는 SC분의 1이니까 뭐가 되죠? S분의 1이 되겠죠. 다음 여기는 0.5네요. 그러면 얘는 0.5S잖아요. 0.5S라고 하지 말고요. 0.5는 2분의 1이니까 똑같이 그냥 2분의 1S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근데 0.5로 해도 사실은 큰 문제 없어요. 나중에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면 이런 부분이 좀 편하겠죠. 얘는 뭐죠? C잖아요. C가 2니까 SC, SE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S분의 1이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S분의 1이 되겠죠. 자, 얘는 L이니까요. 역시 S가 되겠죠. L이 되면 S가 되잖아요. SL이니까 1이잖아요. 곱하기 1 된 거고 여기는 곱하기 2 된 거고 여기는 이제 곱하기 1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0.5 된 거죠. 0.5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것과 이것이 무슨 연결돼 있죠? 직렬 연결이거든요. 거기에 얘가 병렬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병렬 연결 구하라 그러면 두 개가 병렬인데요. 하나는 이것과 이거잖아요. 얘는 2분의 1S, 얘는 2S분의 1이거든요. 그게 직렬이니까 여기에 들어가죠. 거기에 S가 뭐예요? 더해지고 S가 곱해지겠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 부분은 직렬이니까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2분의 1S 더하기 2S분의 1. 여기도 2분의 1S 더하기 2S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했냐면 0.5로 안 넣은 이유가 뭐냐면 물론 0.5로 넣어도 돼요. 그래서 1.5로 계산해도 돼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하면 분수가 2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럼 뭔가 약분하기가 편해지겠죠. 자, 어쨌든 거기에요. 요게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잖아요. 여기에서 요거까지 병렬로 연결된 거죠. 거기에 얘가 뭐가 돼 있어요? 직렬로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다 뭐가 된다? 더하기 S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통분하면 돼요. 먼저 계산하는 것은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요것만. 요거 계산하는 거 연산하는 거잖아요. 이게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연산하는 거예요. 연산.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워진다는 거죠. 연산하는 건 쉬워요. 간단히 해주면 돼요. 간단히. 간단히 해주는 거예요. 간단히 해주려면 일단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간단히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를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2분의 1 S잖아요. 2분의 1 S잖아요. 이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요 S가 요 위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기가 편해질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여기에 있는 얘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얘를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이해되겠죠? 없애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분자 분모에 똑같은 걸 곱해주면 돼요. 분자 분모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서는 더하기 돼 있고 여기서는 곱하기 돼서 이건 없어지지만 이제 나중에 얘기가 될 거고요. 이걸 없애야 되니까 이 전체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전체에다가. 그 전체에다가 뭘 곱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에다가 곱해줘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요. 이 전체에다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내용이 변함이 없죠? B가 되는 거니까 분수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뭘 곱해주는 거야? ES를 곱해주고 ES를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간단히 해보는 거죠. 간단히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ES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돼 있는데요. 어차피 가로돼 있어도 더하기가 돼 있으니까요. 들어가면 여기는 없어지겠죠. 그래서 1만 남아요. 더하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는 없어지죠. 그리고 S가 뭐예요? 곱했으니까 여기는 S가 제곱이 되겠죠. S 제곱이 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S가 제곱이 되고 지금 여기에 이제 1이 있고 여기 또 S가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S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3S 제곱 플러스 1. 요걸 정리하면 얘는 3S 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이제 뭐 정리가 되는 거 이거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요.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아니면 전기입니까? 뭐예요, 이거? 얘가 수학입니까? 산수입니까? 전기입니까?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전기 아니죠. 이거 전기 아니에요. 자, 이거 수학입니까? 수학도 아니에요. 수학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고차원적이어야 되잖아요. 얘는요, 그냥 연산이에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요, 그냥 문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 우리는 기초 소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얘는 전기도 아닌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전기를 못 한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전기를 못 한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기본적인 연산인데 연산이 안 되니까 전기가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전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전기는 지극히 기본적인 물리학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틀을 벗어나지 않고 정해져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입력이 이대로면 출력이 반드시 그렇게 나오는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게 물리학이잖아요. 정해진 법칙에 의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정해진 법칙이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쉽고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과정에 어떤 수학이라는 거, 수학도 아니죠. 연산이라는 거 이걸 갖다 집어넣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연산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뭐 그렇게 어렵나요? 분수에 대한 기본 개념에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요걸 없애버리자. 이게 분수의 ES가 좀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얘를 없애버리자 하니까 분자 분모에 ES 곱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잘하면 자, 이런 회로 이론도 이렇게 되거든요. 제어공학도 이거 많이 활용해요. 이런 식 세우고 결국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많이 하거든요. 제어공학도 그래요. 자기학도 그래요. 자기학도 이런 것들 정리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자기학은 물리적인 개념이 많으니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간단한 연산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야 돼요. 이걸 못하면 수식의 전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 수식에 대한 전개를 못하면 나중에 실기 때도 괴로워요. 왜냐하면 공식은 세웠는데 그 다음에 식의 변화가 안 되니까 대입은 했는데 그 다음을 못하는 거거든요. 대입은 했고 공식을 알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미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서 답을 못 찾는다.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나는 나이가 많이 있는 연배가 높은 그래서 공부한 지 오래된 그래서 모른다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 그거 핑계에 지나지 않아요.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곱하기 정도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들어가 보면 여기도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곱해지면 다시 여기 요렇게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건 뭐예요? ES 제곱이 곱해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들어가 버리면 요거는 약분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는 S가 하나 남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면서 S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머지를 보면 뭐가 될까요? 나머지를 보면 여기를 보면은 S 제곱이 되고요. 여기 또 S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래서 S 세제곱이 되겠죠. S 세제곱이 될 겁니다. 그렇게 갈 거고요. 요거 곱해졌으니까 S가 하나 남겠죠. 그래서 S가 되겠죠. 이렇게 3S 플러스 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모의 전개는 이렇게 될 거고 분자의 전개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적어 놓은 게 뭐야?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여기 S분의 1이 하나 더 있죠. 그게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럼 이제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뭐라고 해야 되냐면 통분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전개를 다 안 해도요. 통분을 하려면요. 분모가 같아져야 되잖아요. 분모가 같아지려면 여기다가는 S를 곱해주고 똑같이 곱해줘야 되겠죠. 여기다가는 뭘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는. 요걸 곱해줘야 되겠죠. 3S제곱 플러스 1, 3S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줘야 통분이 될 거 아니에요. 분모가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모는 S에다가 3S제곱 플러스 1이 분모가 되겠죠. S에다가 3S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보면 얘는 분모 틀렸네요. 분모 아니잖아요. 답 아닌 거죠. 자, 얘도 3S제곱 요거 이렇게 넘어가 보세요. 3S 3승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4S 4제곱 나왔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다음 이거 보세요. 이것도 지금 보면 3S 제곱 플러스 1은 아니잖아요. 이것도 아닌 거거든요. 요거 한번 보세요. 3S 제곱 플러스 1에 S 곱했죠. 이거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 이 식만 세우며 이 식만 세우고 여기에 있는 이 분모값만 찾아내면 분모에 통분하는 것만 이해하면 결국 이러한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알거든요. 그럼 그거 찾으면 답인 거죠. 다 안 풀어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왜 바뀌었나 안 해도 통분이라는 개념만 알면 S분의 1하고 3S제곱 플러스 1하고 그거에 대해서 통분을 해보니까 분모가 S에 3S제곱 플러스 1이니까 그렇게 곱해져야 되니까 그 부분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거거든요. 이 문제는 이제 되게 복잡한 문제에 속하는 겁니다. 우리 2단자 방향 중에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에 속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그렇죠? 기본적인 연산만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연산만 하면은 그러면 간단하게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여기 뭐 특별한 거 들어간 거 없죠. 여기에 있는 이 식을 간단히 하기 위해서 요걸 복잡하니까 요거하고 똑같은 걸 분자 분모에 곱했죠. 요 ES를 없애야 되니까 ES를 없애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개한 거죠. 그럼 나머지만 적어준 겁니다. 전개하고 나머지만 적어준 거예요. 그리고 통분이라는 개념 이걸 적용한 거죠. 아직도 통분이 뭔지 모르겠다. 즉 2분의 1하고 더하기 3분의 1이 얼마냐라고 하면 이거가 5분의 2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5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통분의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요. 분수에 대한 계산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왜 분수를 못하느냐. 계산기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계산기 물론 눌러도 되죠. 그렇지만은 이런 건 계산기 못 누르잖아요. 결국 통분의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 자, 이거잖아요.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얘는 2분의 2가 돼서 1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반쪽 더하기 반쪽은 한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통분이 됐으니까 3분의 1 더하기 1이 돼가지고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분모가 같으면 이게 분수는 덧셈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뺄셈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분수가 덧셈 뺄셈을 하려면 분모가 같을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통분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수학이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개념,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하기 싫어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런 문제 못 풀어요. 하지 마세요.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다 찍으세요. 그러면 돼요. 하기 싫으면. 그러면 이제 어느 걸 찍어야 되냐면 앞으로 이제 뒤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게 많거든요. 다 찍으세요. 제어공학 다 찍어야 됩니다. 그냥 찍으세요. 그리고 이제 합격을 바라야 되겠죠. 하기 싫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분수 계산 정도는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수학 정도도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통분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를 같게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최소 공배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통된 배수가 있어요. 그 중에 최소값이 얼마냐? 2와 3의 배수 중에 공통된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4, 6, 8, 10을 이건 2의 배수라 그러죠. 3의 배수는 3, 6, 9, 12, 그 다음에 15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에 가다 보면 12도 있겠죠. 그럼 공배수 이렇게 하잖아요. 공배수, 공통된 배수, 공통된 배수, 공배수가 이렇게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2와 3의 공배수가 나오는데 그 2와 3의 공배수 중에 최소가 되는 공배수, 이걸 이제 최소 공배수라고 하죠. 그게 얼마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6으로 통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물론 이제 12로 통분해도 돼요. 12로 통분해도 되는데 6으로 통분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여기가 6이 돼야 되고요. 여기도 6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6이 되려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요? 3을 곱하고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분모 그걸 그대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최소 공배수가 나오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6분의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6이 되려면 2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분모를 곱해주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6분의 2다.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것은 6분의 3이다 라고 하는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6분의가 공통이 되고 여기 3하고 2를 더해주니까 얼마가 돼요? 그 값이 6분의 5가 되는 거죠. 이게 분수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강의해야 되겠나요? 6분의 5가 된다. 자, 이렇게 분수 계산합니다. 이렇게 강의해야 되겠나요? 이거는요, 알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 이 정도는요, 초등학교 2, 3학년이면 다 해요. 이거 못하는 학생들 별로 없을 거예요. 이거 만약에 안 한다면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수포자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포자가 전기를 공부한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전기는요, 수학이고 물리예요. 그런데 수학도 복잡한 수학도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연산 수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라고 하면 전기를 공부하는 건 바람직하진 않아요.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거 못하면요. 이런 간단한 연산 정도를 못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이런 식들을 보면 물론 이제 답 찾는 건 간단해요. 통분이라는 개념만 알면 그리고 요거 표시만 할 수 있으면 답은 4번이라는 거 금방 찾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가 기본인데 근데 거기에 통분이나 또는 뭐 어떤 이런 연산에 대한 식을 정리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거 표현하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이거 표현하는 것부터. 그리고 얘가 왜 이렇게 이제 항상 그러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문제를 보고 오 되게 복잡하네.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갔지? 이거 어떻게 넘어갔지?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또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 야 희한하네. 되게 어렵네. 이 문제는 보면 안 되겠다. 그러면 얘는 답을 찍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온 문제는 무조건 답을 4번을 찍자.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가는 거죠. 왜? 답은 맞춰야 되니까 4번을 찍자. 그래서 이 문제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이 나오면 답 4번이야. 이 문제는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눈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눈에다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어주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대로 눈을 이용해가지고 눈에다 사진을 찍고 머릿속에다 넣으려고 하는 거죠. 답 4번. 아, 이거 2단자방 답 4번. 오케이. 그 다음 문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게 바람직한지 아니면 간단해요. 이게 복잡한 것 같지만 식만 세우고 거기에다가 위아래로 뭘 좀 정리만 하면 그러면 이런 식이 나오면 통분만 하면 이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건가? 결정했나요? 지금 여기서 괴롭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괴롭다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얘가 제어공학 가면 이런 게 태반이에요. 거의 다 이래요. 제어공학이. 그럼 제어공학은 역시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예. 알아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2단자 망에서 우리가 이제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라고 하는 것을 구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회로의 안정도를 판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0점과 극점을 구하거든요. 제어공학 가면 0점과 극점 엄청나게 구해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거든요. 자, 그 별거 아닌 0점과 극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어떤 회로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임피던스를 구했잖아요. 지금 이 임피던스는 우리 어떤 겁니까? 이렇게 보면 이거잖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걸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주어졌죠.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맞습니까? 이렇게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 회로에 대해서 0점과 극점을 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0점이 뭐고 극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0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임피던스가 0이 되는 S의 근이에요. 여기에서 임피던스가 0이 되는 이 구동점 임피던스가 0점이니까요. 제로 포인트니까요. 얘가 0이 돼야 돼요. 얘가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얘가 0이 되려면 회로가 무슨 상태가 돼야 되죠? 단락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얘가 0이 되면 회로는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은 단락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0이 되려고 하니까 결국 뭐예요? 얘가 이항하면 곱하기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될 거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분자가 0이 되는 여기 4차 방정식이 되는데 분자가 0이 되는 4차 방정식의 근이죠. 이 4차 방정식의 근이 얼마냐? 이거 복잡해지겠죠? 자, 2차 방정식 하면 이제 근의 제곱 해가지고 구하잖아요. 이건 3차 방정식도 아니고 4차 방정식입니다. 어쨌든 간에. 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얘가 이제 극점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극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것은 회로가 개방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때 S의 근이 되거든요. 얘가 무한대가 되려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겠죠. 여기가 0이 돼야 돼요. 자, 여기가 0이 되는 S의 근. 그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뭐예요? 분모잖아요. 분모. 분모가 0이 되는 S의 근.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극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0점과 극점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복잡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이래요. 이래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면, 이건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까지 다 해놨잖아요. 원래는 얘는 어떻게 됩니까? S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가 되잖아요. 요 밑에는 S제곱 플러스 다음에 7S 플러스 12가 되겠대요.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이게 이제 2차 방정식의 해법이잖아요. 2차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면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0이 되는 근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기억납니까? 아마 또 인수분해하니까 또 머리 아파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가 있긴 한데 제어공학에 가면 이제 뭐 특성 방정식을 구하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2차 방정식 구하려면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 되거든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또 간단한 방법도 또 있긴 해요.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분해하라는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회로 이론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인수분해까지 간단하게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떤 함수, 어떤 2단자 방의 회로에 대해서 임피던스 함수를 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0점이 뭐냐, 극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0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0점. 0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분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려면 S 플러스 1이 0이 되거나 S 플러스 2가 0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S는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S의 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0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니까 얘는 S 플러스 3, S 플러스 4가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S는 마이너스 3일 때 또는 마이너스 4일 때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얘가 0점이 되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것의 답은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미 이렇게 다 주어졌으니까 0점과 극점을 찾는 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보면 얘 몇 초면 답 찾죠? 5초면 답을 찾는 거예요. 5초면. 0점과 극점의 의미만 알면 5초면 답을 찾아요. 0점은 0이 되는 근이고요. 극점은 극으로 가야 되니까 무한대가 되는 근이에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가능하죠? 이런 게 이제 0점과 극점을 구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나요? 자, 2단자망에서 이렇게 0점과 극점을 구하는 내용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QS가 있어요. QS가 0이래요. 분모가 0이래요. 그럼 얘는 무슨 점이 되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PS가 0이 아니고요. QS가 0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답이 극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지 않고요. 문제 스타일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은 이 문제는 2번이 답이야. 극점이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PS라고 이렇게 나와요. QS가 아니라 뭐로 나온다고요? PS로. 여기에 있는 요게 Q가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P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문제 변형된 거 눈에 보이나요? 문제가 처음 본 QS가 아니라 PS로 바꿨어요. 그럼 눈에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PS가 0이니까 얘는 0점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갖다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면요. 얘가 QS인지 PS인지 잘 안 보여. 외운 사람은 이 문제를 그대로 외운 사람은 여기가 바뀌어도 그대로 답을 몇 번을 찍어요? 2번을 찍고 나와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문제가 바뀌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그대로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문제가 바뀌면 아, 문제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지된 걸 가지고 새로운 답을 찾아내게 되겠죠. 이게 이제 이해한 거와 암기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암기를 할 건지 이해를 할 건지. 문제가 항상 이거와 같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항상 이와 같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문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바뀌던 간에 이렇게 나오던 뭐 이렇게 나오던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구동점 임피던스에서 0점은 하면 제로잖아요. 제로. 임피던스가 0이잖아요. 회로를 어떻게 한 거와 똑같다? 어떻게 한 거와 똑같다? 단락한 거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회로를 얘는 극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개방한 거와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조금 전에 문제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임피던스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구하는 것은 보세요.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 OS잖아요. 얘는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S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병렬의 직렬이니까 결국은 뭐예요? 얘가 병렬이고 얘가 직렬이잖아요. 요렇게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식을 쓰고 그 다음에 얘가 복잡하니까 얘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걸 없애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S를 곱하고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S를 곱해서 그 다음 식 정리하고 통분하면 돼요. 식 정리하면 요거 식만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죠? 5S 제곱에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S분의 1이 있겠죠? 그러면 이건 보세요.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이렇게 약분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5까지도 없애버려요. 그럼 뭐가 남죠? 이렇게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뭐 해주면 돼요? 통분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가면 아, 통분이니까 분모는 S에다가 S제곱 플러스 1이 분모구나.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는 분모 찾아보면 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답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을 세우고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도 하면 1분 30초 안에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세우는 연습,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있는 이 회로를 보고 식을 이렇게 세우는 연습을 못하면 여기에서 답을 찾는 건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식 세우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2단자 망에서 이러한 부분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연습, 얘가 왜 OS가 나왔는지, 얘가 왜 S분의 5인지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개념만 알면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거 찾으려고 하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잡한 거 아니죠? 식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연산, 그 다음에 분모를 갖게 해주는 통분, 뭐 이 정도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오늘 공부한 거는 2단자망의 임피던스 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피던스 함수를 가지고 0점과 극점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0점과 극점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겠죠? 그건 이제 나중에 지어공학에서 하시고요.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회로를 이제 정장회로라고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장회로 간단하거든요. 왜 정장회로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정장회로가 왜 이렇게 R값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